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거주 중인 34살 돌싱입니다.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만두 사업까지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업이 이제야 조금씩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는데요. 문득 예전에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제 이야기를 한 적 없었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속풀이 좀 해보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었어요. 그곳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났고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 2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정은 가업으로 이어서 해오던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해외에 수출도 하면서 조금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남들 하는 거 다 해보며 여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반대로 시댁은 부유하진 않지만 여느 보통의 가정집과 같았고 남편은 명문대 출신 의사였어요. 쉽게 말해 개천에서 용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너희 신혼집 시세 많이 올랐더라? 아, 네. 그래서 기분 좋네요. 그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여윳돈도 생겼으니 나 용돈 좀 다오. 내가 나이가 드니 일을 하기가 영 힘드네. 그러세요? 식당 일은 그만두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일해야겠니? 이제 아들도 결혼하고 자리 잡았으니 자식들 덕 좀 보면서 살아야지. 너 여윳돈도 생겼으니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보내라. 200만 원이요? 그래. 왜? 못하겠니? 용돈 겸 생활비라고 생각해.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몇 푼 더 얹어준다 생각하렴. 수형이도 월급 1,000만 원 이상은 된다며? 그럼 200만 원이야. 얼마 안 되니까 부담 안 가지 않아? 그렇긴 하죠. 일단 그렇게 할게요. 언니, 그럼 나는 디올에서 나온 신상 가방 좀 빌려줘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 드레스룸 보니까 언니 명품광이던데? 저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드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저번처럼 AS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참나, 지금 그까짓 거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험하게 다뤘다고. 어차피 그거 오빠가 사준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거고요. 친정 부모님이 생일 때마다 사주신 것도 있고요. 누구는 좋겠네. 엄마, 오빠, 나도 사주면 안 될까? 취업 선물이다 생각하고. 야, 탐낼 걸 탐내. 너 취업 선물로 노트북 사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새언니 귀찮게 하지 마. 지난번에 가방 AS 비용도 35만 원 나왔다. 아, 알았어. 알았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빌리고 말지. 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테니까 그때 가서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마. 저놈의 성질머리하고는 엄마 바쁜데 자꾸 연락하지 마요. 이 사람이랑 나랑 병원에서 바쁘다고. 용돈은 다음 달부터 200 드릴 테니까 더 이상 바쁜 사람 붙잡고 뭐라 하지 마요. 알겠죠? 아이고, 서방 없는 년은 부러워서 어떻게 산담? 알았다, 알았어. 시어머니는 한 달에 용돈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고 시누이도 툭하면 제가 가진 명품이나 옷을 탐내더라고요. 결혼 전에 크고 작은 트러블로 문제를 일으켜서 파혼 위기까지 갔었지만 남편이 결혼해서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길래 그거 하나 믿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태도가 정말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부장적인 마인드는 물론이거니와 어느샌가 은근히 저한테 희생을 강요하더라고요. 결국 자녀 계획을 세운다는 핑계로 다니던 병원까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 부심이 대단한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회인이니 친정에 신경 끄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친정이랑 워낙 가깝게 사니까 평소에 자주 보니 그게 안 잊고 오셨나 봅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고 친정집에 가려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못 가게 막는 건 기본이었고요. 저 혼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치를 줬답니다. 자기야,
이번 명절에는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어머니가 벌써 장보기 목록도 보내시고 꼼짝없이 혼자 해야 하는데. 원래 시집 오면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독하게 마음 먹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아니, 왜 내가 다 해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음식 맛이 어쩌고 저쩌고 평가질 하실 거잖아? 내가 그냥 노니? 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김 원장님이 골프 치자는데 뭐 어쩌겠어? 나도 출세 좀 해야지. 그냥 좀 도와달라는데 말이라도 알았다 하면 어디가 덧나? 이번에 친정은 또 안 갈 거지? 대놓고 골프 모임 한다는 거 보니 딱 사이즈 나오네. 집도 가까운데 평소에 다녀오면 되잖아. 출가회의니 자꾸 친정에 드나들면 그것처럼 안 좋게 보이는 건 없다고 엄마가 늘 말씀하시잖아. 진짜 눈치도 없다. 어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냐. 나 정말 서운해. 눈치 없는 건 당신이지. 한번 겪어봤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무튼 난 골프 모임 갈 거야. 당신이 고생 좀 해. 얘, 목록 전달 받았지? 이번에 앞집 오기네 식구들도 같이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 거야. 어머니, 도와주시는 거죠? 네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대충 알아서 눈치껏 해야지. 어머니,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그이도 골프 모임 때문에 안 도와준다고 하는데, 심지어 간이 맞나 확인도 해주셔야 하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잠깐,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음식 도와달라 했어? 네가 제정신이니? 네? 왜 그러시는데요? 바깥일 하느라 힘든 애한테 그런 말을 왜 해? 너처럼 할 일 없는 애가 겸사겸사 하는 거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그래도 혼자서는 무리잖아요. 제가 일부러 직장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 때문인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됐고. 내가 보낸 목록 빠짐없이 장 봐와. 무조건 백화점에 가서 유기농으로 구매하고, 알겠니? 결혼하고 첫 명절은 어찌어찌 지나갔지만, 두 번째 명절인데 같이 좀 하자 하니 눈치도 없냐며 알아서 하라고 나무라더군요. 제가 척척박사 요리왕 장금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혼자 해낸답니까? 더군다나 엄연히 말하면 남의 집 조상 제사상을 제가 차린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때는 거절하지 못하고 꿋꿋하게 다 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명절에 남편은 제사만 지내고 지인들이랑 골프 모임을 가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찜질방도 가는데 저는 꼼짝없이 집 지키는 개처럼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친정집에 가는 건 고사하고 시댁에 오는 손님들마다 상을 새로 내다 드리고 치우고 전부 제 몫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다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라며 인사를 시켜준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시누이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몇 개월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부자 사위 얻게 되었다며 이제 팔자 좀 편하고 기세등등 하셨지만 저는 왠지 찝찝했습니다. 여보, 어제 인사 온 그 남자 말이야. 난 왜 별로일 것 같은지 몰라? 왜? 어디가 어때서? 멀쩡하게만 생겼구만. 그냥 풍기는 분위기랄까? 되게 낯설고 찝찝해서. 무슨 사업하는지 자세히 말도 안 하고 계속 돈 얘기만 하다 가는 게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말 못할 사정도 있고 그런 거지.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그냥 왠지 여자의 촉이랄까. 촉 같은 소리 하네. 아무튼 둘이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서 말인데 수연이 결혼자금 좀 보태주자. 얼마나? 따로 축의금은 안 줘도 되고 뭐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결혼시키면서 기죽이지는 말아야지. 그건 그렇지. 얼마를 해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적금 든 거 만기됐을 거니까 그거랑 당신 가진 거랑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나? 너무 많이 보태주는 거 아니야? 뭐가 많아? 엄마가 일도 안 하고 모아둔 것도 별로 없는데. 가진 거 다 털어서 시집 보내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나저나 결혼을 되게 서두르는 눈치던데. 아이, 당신이 뭘 안다고 자꾸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쿨하게 보태주자고. 암튼 이따가 퇴근하면서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신우이의 결혼 준비는 아주 속전속결이었어요.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걸로 아는데 결혼 준비도 2달도 안 된 시간에 거의 끝마쳤거든요. 청첩장만 나오면 되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휴대폰에서는 신우이의 메시지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나 정말 망했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 딸 왜, 무슨 일인데? 울지 말고 엄마한테 말해봐. 그 사람, 인우 씨,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 무슨 일 있나 하고 사무실 찾아갔는데 글쎄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나처럼 그 사람 이름 대고 찾아온 여자가 한둘이 아니래. 어떡하면 좋아? 뭐라고? 그 자식 어디 있는데? 몰라. 아마 사기친 것 같다고 하는데 날라도 진작에 날랐겠지. 내 피 같은 돈 어떻게 해? 그래봤자 3천만 원이야. 다시 금방 벌면 되는 거야. 난리 치지 말고 경찰에 신고부터 해. 신고는 당연히 하지. 근데 신혼집 없고 사업 자금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빌려간 게 1억이 넘는단 말이야. 뭐? 1억이라고? 그거 집 담보로 대출도 받은 거라 못 찾으면 우리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라니. 언니 집에 돈 많잖아요. 부탁 좀 해보면 안 돼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네? 갑자기 저희 집은 왜? 맞아, 아가. 염치 없지만 사돈한테 부탁 좀 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워낙 급한 사정이다 보니 하필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응? 평소에 친정에 왕래도 못하게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지원받을 생각을 하세요? 저도 단번에 이렇게 하겠다 답변은 못 드려요. 상의도 안 해보고 덜컥 돈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불쌍한 네 시누이 생각해서라도 큰 돈 필요 없으니 제발. 당신이 수고 좀 해줘. 장인어른한테 넌지시 이야기 좀 해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딸이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 신우이가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댁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도 앓는 소리를 하길래 불쌍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으니 저도 친정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친정 부모님이 발벗고 나서주셨다는 겁니다. 당장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1억 원이나 되는 빚을 모두 갚아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고마워하며 저한테 잘해주겠다는 설탕 발린 소리를 해댔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어요. 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게 사라지니까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지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런 큰일 겪고 나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저희 집이 빚을 해결해 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돈 많은 집안이라며 더욱더 노골적으로 선물도 요구하고 저 없는 시간에 신혼집에 찾아와 물건을 빌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제 신혼집이 친정과 시댁의 중간 지점에 위치했는데 신혼집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덩달아 시댁이 살고 있는 집값도 오른 거였죠. 이때다 싶었는지 집을 처분하고는 서울 근교의 쌍값에 나온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나름 고급지게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가고 이제는 온전한 자기 집이 생겼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새 집에 이사 온 기념으로 생일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다 초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야, 다음 주 울 엄마 생일이어서 가족 지인 다 초대할 거거든? 쫓겨나기 싫으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 말투가 왜 그래? 인원이 그렇게 많으면 출장 뷔페 부르는 게 낫지 않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렴. 음식에 정성이 있어야지. 어디서 꾀를 부리고 있어? 어머님, 꽤 부리는 게 아니라요. 그 출장 뷔페 되게 유명한 셰프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글쎄, 사람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그 사람이 만든다고 뭐 금덩어리라도 된다니? 아무튼 사진으로 장보기 목록 보낸 거 그거 그대로 사오너라. 내일 장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그나저나 음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도 신경 좀 써야 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번에 갈비찜 하거들랑 10인분 하지 말고 한 20인분 해. 뭐라고요? 20인분? 그걸 누가 다 먹어? 다 남길 것 같은데. 뭘 남겨? 각자 들고 갈 여유 음식 만들어 놓으라고. 남아도 되니까 많이 만들어. 알았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재료 들어갈 자리는 있어요? 미리 재료 갖다 놓을 거예요. 쑤시면 다 들어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준 목록이나 잘 간수해. 저는 체념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까지 건 못 해주겠냐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연락하셨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5천만 원 정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시누이 결혼하면서 결혼자금 보태준답시고 도와준 것 때문에 저는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부모님이 이유는 말씀을 잘 안 해주셨는데 상당히 급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렵사리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어요. 이사하면서 가진 돈 다 써버렸다며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거절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 해결이 되었는데 친정 아버지가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조사 의뢰하셨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일 당일 아침 친정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리에 아침 일찍 경찰서에 다녀오셨는데 글쎄 거기서 신우이를 봤다는 거지 뭐예요? 저도 깜짝 놀라 하던 일 다 멈추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오고 있니?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단다. 나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말 못한 게 뭔데? 사실 사돈 처녀가 범인이야. 혼자서 한 게 아니지만 나도 가서 깜짝 놀랐다.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글쎄, 누가 우리 김치에서 이물질 나왔다고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맘카페며 인터넷이며 난리가 났던 거 알지? 글쎄 그게 사돈처녀가 사람 하나 시켜서 저지른 거란다.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 돼? 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소문 만들어서 퍼뜨린 것까진 이해해. 근데 그거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야채값도 많이 오르고 급한 대로 보상금 지급해야 해서 5천만 원 필요했는데 그게 다 사돈처녀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고. 아니, 왜 그런 짓을? 사돈처녀 말로는 돈이 필요했나 봐. 예전에 사기 같은 거 당했잖아. 그 이후로 돈이 조금 딸렸나 보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아빠를 상대로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일단 나 앞이니까 기다려. 이거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도 알아? 아직 연락은 안 갔을 거야. 상황 대충 마무리하고 연락하지 싶은데 조사 먼저 끝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이가 없네. 아무튼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친정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것처럼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옷 뒤집어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고 하는데 웬 젊은 남녀 한 쌍이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였죠. 친정 아버지가 가까이 갈수록 여자가 더 숨으려 하길래 제가 머리채를 잡고 확 젖혀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였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친정집이 여유롭다는 걸 알고 편법 써서 피해 보상금 받아내 돈 뜯어낼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아직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르던 참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신우이를 한참을 쳐다보다 법대로 하라 소리치고는 일단 시댁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제 물건을 탐내던 것도 모자라 친정에까지 피해를 끼치니 화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음식 준비고 뭐고 물 한 잔 들이켠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어떻게 박살낼까 생각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음식 준비는 잘 돼가니? 어느 정도 완성했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엄두가 안 나네요. 뭐, 당장 점심에 손님 오는데 너 어떡하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출장 뷔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건 싫다고 했지? 아니 뭐 하느라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해?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부모님이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 좀 하느라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출장 뷔페 시킬까요?
당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일인데. 내가 그래서 노력을 안 했니? 잠시 일이 있었다잖아. 선택권도 계속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아? 야, 너 내 아들한테 놈이라고 했어? 내 생일 다 망칠 작정이야? 제가 어머님 인생을 왜 망쳐요? 스스로 망치는 거면 몰라도 왜 제 탓을 하세요? 말 가려서 해. 그래도 시어머니야. 아무튼 오늘 당신이 잘못한 거야. 엄마한테 사과드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 내가 왜? 다 필요 없고 난 친정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 이상 이 역겨운 짓도 못 해먹겠다. 뭐가 어쩌고 저째? 역겨워? 너 지금 그 집에서 나가면 나랑 이혼이야. 시어머니 생일상 차려야지. 어딜 가. 너네 엄마 생일상을 내가 왜 차려? 낳아준 놈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너네 엄마 생일을 기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짜져 있어라? 평소에 도와주기라도 했으면 말이라도 안 해. 뭐? 기일? 말 다 했냐? 아니, 못했거든? 넌 나 만나면 반 죽을 줄 알아라. 알겠냐? 난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야, 야. 저는 그 길로 시댁에 있던 그릇, 집기류 다 버려버리고 식재료까지 다 내던지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부모님 사업에 재를 뿌린 것도 모자라 나름 좋은 방향으로 해결 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한테 저지랄을 해대니 제가 눈이 안 뒤집히고 백이겠나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연락해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내뱉으시더군요. 뭐 급한 대로 회랑 이것저것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해결을 받는지 잠잠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원만히 이혼해 줄 것 같지 않아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저에게 며느리 돌이 다 안 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제가 승소해 위자료 1억 받아냈어요. 신우이는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요. 돈을 빼돌리려 했던 상대가 저희 친정뿐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나 봅니다. 이혼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병원에 이미지 실추돼서 권고사직 당했고 업계에 소문이 쫙 나서 이직도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고 말았죠. 그 뒤로 친정집 사업은 홈쇼핑까지 진출하며 크게 성공했고 저도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이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해지니 전 남편이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살림을 다시 합치자며 개인 병원 차릴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엿먹으라 하고 차단해버렸어요. 저는 부모님을 도와 사업을 시작했고 만두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돈방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만큼 후회 없이 살다 가려고요. 그 사람들이야 어찌 지내는지 제 알 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해가며 그들을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여러분이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었지만 제게 한번 단단히 혼난 이후로는 정신을 차린 상황인데요. 순종적이던 제가 어떻게 권위적인 남편을 혼내줬고 정신을 차리게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누라, 우리나라는 지금 예술가들이 다 멸종한 상황이야.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안타깝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대답 참 건성으로 한다. 어쨌거나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더는 이런 문제를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겠다 싶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이제 미술학원 일 관둘 테니까 일은 너 혼자서 해라. 내가 아는 학원에 적당히 소개해 줄 테니까 배우면서. 아직 신혼집 대출금이며 나갈 돈이 수두룩한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이제 대학 졸업했고 미술 경력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벌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모아놓은 돈이야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망하면 어떡할지 대책도 없이? 애도 이제 임신한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어차피 유명해지면 돈이야 자연히 따라오는 거 몰라?
하여튼 난 속세의 일에서 신경 끄고 예술에만 전념할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너는 괜히 나 따라 헛바람들 생각하지 말고 미술학원에서 일하는 거 계속 열심히나 하고. 내 벌이가 당신보다 시원찮을 텐데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허, 돈이든 경력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자꾸 징징거리면서 남자 앞길 가로막지 말고 협조해. 대한민국에 한번 날까 말까한 예술가 남편으로 두고 싶으면 말이야. 제가 미대 입시를 위해 학원에 다닐 때부터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은 실력이 뛰어나기로 인근에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요. 실력만큼이나 자부심도 뛰어났던 사람이라 저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죠. 미대에 입학하자마자 대쉬를 하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나중엔 결혼까지 하게 됐죠. 예술가로서 늘 존경스럽던 남편이었지만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지나 애를 가지게 되자 이상한 헛바람이 들어선 집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예술을 핑계로 이 여자 저 여자 가리지 않고 만난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신 친구 중에 그 모델도 했었다던 사람 있지 않았나? 오이 아가씨였나 딸기 아가씨였나? 하여튼 그거 당선됐다던. 그런 친구 있기는 한데 왜? 내가 지금 영감이 필요한데 적절한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 그림에 참고도 할 겸 사진 좀 줘봐. 아니, 친구분한테 연락해서 내 모델 좀 해달라고 해라. 미쳤어? 걔도 이제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야. 남편분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라고. 그림 그리겠다는 거지 뭐 바람이라도 피우겠다는 거 아니잖아. 너도 참 예술을 한다는 애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막말로 나 같은 남자 내조한다고 하면 친구 누드 모델도 해보라고 꼬드기겠구먼.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절대로 안 돼. 차라리 내가 모델로 해줄게. 매일 보는 사이라서 화학적으로 그런 작용이 없달까. 너는 내 뮤즈로서 아주 부족해. 뭔가 짜릿짜릿하고 딱 보는 순간 그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고.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고 앞으로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 진짜 정 떨어진다. 결혼할 때만 해도 고분고분하더니 날이 갈수록 점점 반항적으로 돼가냐? 설마 내가 돈 안 벌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냐?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은데 건강 좀 챙기면서 작업해. 맨날 라면만 먹고 퉁퉁 부어서 턱선도 아예 다 사라지고. 당신 정말 걱정돼서 그래. 햇볕도 안 쬐고 있으니까 사람이 무슨 허여멀게서 분필 같아. 이게 또 주먹을 부르는 소리라고 앉았네? 남편 바가지 긁는 거 보면 미술학원 일이 아주 편한가 보다? 그러잖아도 애들 가르치는 일 전념하다 보니 나름대로 요령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나도 학원 따로 차릴까 싶은 정도야. 야, 사람이 말이다. 분수에 맞는 그릇이라는 게 있는 거야. 괜히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 임신했어도 외국 여자들은 잘만 돌아다니니까 괜히 그거 핑계로 농땡이 부릴 생각 말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은 예술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히스테릭해지기 시작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었는데요. 한 번은 맥주를 유리컵에 따라줬더니 손적게 뭐 하는 짓이냐며 발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종이컵에 따라줬더니 누가 종이컵에 술을 마시냐면서 버럭 고함을 지른 적도 있었죠. 예술을 한다는 핑계로 모아놓은 저축은 저축대로 써대면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한 일인데 당신 이번 공모전 정도만 도전해보고 앞으로는 다시 일이랑 병행하면 안 될까? 저축해 놓은 돈도 많이 쓰게 됐고 몇 개월 더 지나면 애도 낳게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은 생각해야지. 나도 이제 일하는 거 점점 임신 때문에 힘에 부쳐. 야, 내가 노니? 놀아? 성공하면 한 방에 역전될 텐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당신이 여자들 만나면서 써댄 모델료만 한 달에 200 넘게 나갈 때도 있어. 생활비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도 못할 짓이야.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당신 정말 성공할 수는 있는 거야? 에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가든지 해야지. 잔소리를 해대니 왔던 영감도 죄다 달아날 판이네. 젠장. 당신이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아이랑 날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돼. 언제까지 도전해보겠다는 약속이라도 좀 해줘. 알았으니까 좀 닥쳐보라고.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좀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일하면서도 공모전이라든가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잖아.
당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잖아. 응? 야, 예술이랑 먹고 사는 일은 원래 병행이 불가능한 거야. 성공한 예술가들은 다 가난했어. 알아? 아이를 가지기 전만 해도 나름 가부장적이긴 했으나 친절하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변했을까 실망이 컸죠. 말도 통하지 않고 윽박만 지르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적잖이 충격도 받고 실망도 하게 되었는데요. 출산일이 다가오는 동안도 남편은 틀어박혀서 술을 마시며 여자를 불러대 그림만 그려댔습니다. 엄마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김서방이랑 또 싸웠나 보다. 왜? 김서방이 앞으로도 계속 일 안 하겠다니? 응, 그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막 이혼하자고까지 하는데 기가 차더라.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이가 엄마한테는 고분고분하니까 좀 좋은 방법이라도 알까 해서. 김서방이야. 자존심이 원체 세니까 대놓고 건들기보다는 좋은 말로 구슬리는 게 좋지. 아니면 그런 자존심 센 타입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을 데려오거나. 그이 위인전기에 나오는 예술가들 보면서 코웃음 치는 사람이잖아. 그 자존심 꺾이려면 한 3년은 더 비참하게 굴러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몰라.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자. 김서방은 왜 잘하고 있던 미술학원 일을 관뒀다니? 몰라. 예술이랑 돈 버는 일이랑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좀 납득이 안 가. 얘 예술가라고. 예술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 이 일 저 일 건드리면서 입에 풀칠하고 예술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건 김서방이 완전 잘못 안 거다.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지 말고 너도 공모전이나 뭐 대회 같은 거 출품이나 해보지 그러냐? 그런 데서 수상이라도 하면 김서방도 조금은 꺾이겠지. 일하면서 상 받는 거 불가능하다는 사람인데 네가 딱 증명하면 얼마나 좋겠어? 에이, 그이도 아니고 나 같은 게 무슨. 너 학교 다닐 때도 솜씨 좋다고 교수님들이 이뻐하고 그랬다며. 김서방한테 정신 팔리지 않았으면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게. 어차피 곧 출산할 일 때문에 학원도 쉬고 있는 참이니까. 돈을 벌면서 예술을 병행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반박하고 싶던 차에 엄마의 격려까지 더해져 출산을 앞두고 좋은 기회다 싶었죠. 저는 순수 미술 및 전시 기획을 하는 출품을 했고 발표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나기 전에 저는 출산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이제 정말 제게 정이 떨어졌나 싶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요. 당신 예술을 한다고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더니 이젠 나한테 완전히 식었구나. 이혼하자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애를 봤으면서도 전혀 좋아하는 기색도 없으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래. 참고 넘어가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 나도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면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한다고 말했는데 뭘 또 묻고 앉았어. 당장 양육비며 위자료며 당신 내야 할 돈 많을 텐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할지 잘 생각이나 해두고 있어. 야, 일단 내가 하는 말부터 좀 들어봐라. 여자들 때문에 너한테 식었다거나 그런 거 진짜 아니거든? 애 가지기 전만 해도 까칠하지만 눈에서 꿀 떨어지던 사람이 당신이었어.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완전 미친 사람처럼 히스테릭해진 게 언제인지 알아? 우리가 애 가지고 나서였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 하여튼 나는 이혼하자는 말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그리고 곧 있으면 수상 결과 발표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당장 애 분유에 기저귀에 들어갈 돈이 산더미인데 당신만 믿고 있으라고? 됐네요, 이 사람아. 우리 애 아니,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키울게. 산후조리원도 못 보내주는 사람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야이씨, 그거야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모델비로 빠지는 돈. 만만찮아서 나도 지금 부모님께 손 벌리고 있다고. 괜히 산후조리니 뭐니 엄한데 돈 쓰지 말고 그냥 운동해라 좀. 학원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냐, 안 그래? 나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일이래.
진짜 독한 사람이다. 당신. 남편과 이제는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가 아이를 생각하며 지우길 반복했습니다. 고구마를 4-5개는 단숨에 삼킨 것처럼 가슴이 갑갑하던 중, 저는 출품한 작품이 공모전에 당선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터뷰 후에 선정하여 지원금을 받고 전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줬던 엄마였습니다. 엄마, 나 공모전 당선됐어. 인터뷰 심사만 통과하면 나도 어엿한 예술가 명함 다는 거야. 세상에, 우리 딸 그게 정말이니? 난 그냥 해본 말인데 네가 정말 해낼 줄은 몰랐구나. 엥? 엄마 딸 믿어서 해본 말 아니었어? 네가 김서방 문제로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뭐라도 붙잡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했던 거지. 어쨌거나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기특해.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엄마 덕분이니까 봐줄게. 그나저나 우리 딸 공모전이며 출산이며 요 근래 많이 바쁘고 힘들었겠다. 애 낳고는 원래 푹 쉬어줘야 하는 건데 왜 산후조리원은 안 들어가고 있어? 인터뷰인지 뭔지 때문에 그래? 우리 형편에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가겠어. 그냥 없는 돈 몸으로 때운다 생각하고 버티는 거지. 뭐? 엄마가 김서방한테 너 산후조리원 보내라고 돈 붙여줬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이는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산후조리원 꿈도 꾸지 말랬는데? 세상에, 김서방 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이길래 거짓말하고 내가 딸한테 준 돈을 가로채? 이거 가만히 둬서 안 되겠구먼. 일단 흥분하지 말아봐. 따져도 내가 따질 테니까. 얘, 너 보나마나 또 김서방 하는 말이 무조건 옳수하면서 참고만 있을 거 뻔히 보이는데? 엄마가 나서서 김서방한테 한 소리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래. 그동안 내가 띄엄띄엄이긴 해도 챙겨준 게 얼만데. 엄마, 나도 김서방한테 이제는 할 말 하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나 인터뷰 앞두고는 있지만 공모전도 당선된 마당이니까 전보다는 더 할 말이 많지 않겠어? 이혼하건 어떻게 하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딸 좀 믿어주라. 응? 기집애,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인가 몰라. 알았어, 너 알아서 해. 대신 엄마한테 어떻게 됐는지 꼭 보고하고, 알겠니? 알겠으니까 걱정 단단히 넣어두기나 하세요. 출산한 절 걱정한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저를 보내려고 했다는데도 그걸 빼돌린 남편. 그동안 한심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너무 많이 겪은 나머지 새삼 실망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하고 차라리 속 편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여보,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말할게. 당신이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또 갑자기 이러는 건데? 엄마가 준 산후조리원 비용 당신이 삥땅 쳤다며. 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한심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영감이 떠올랐는데 모델 고용할 돈이 없어서 그랬어. 그놈의 영감 핑계 대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날짜만 얼마니? 됐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영감 받으세요. 저는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빼돌리는 한심한 남편을 애 아빠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여보, 나도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제까지 많이 도와줘 놓고 왜 이러는 거야? 원래 예술은 이렇게 고된 거라는 거 알잖아. 당신이 일이랑 예술이랑 병행할 수 없다면서 시간만 죽이는 동안 나 공모전 당선됐어. 출품한 작품 통과돼서 인터뷰 앞두고 있다고. 뭐? 그게 진짜야? 당신이 공모전에 당선이 됐다고? 내가 누구처럼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이야? 더 길게 말하기 싫으니까 이혼이나 하자. 제발 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와서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나 당장 집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 미안해서라도 다 말할 테니까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게 돈을 붙이더군요. 그 돈이라는 게 눈이 뒤집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지니기에는 상당한 비용이라서 놀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산후조리원 가라고 엄마가 주신 돈보다 훨씬 많은데? 그동안 모델들 고용한다면서 쓰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마추어 모델분들 그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돈 받기도 하면서 모은 돈이야. 지금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말이야? 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었는지 이유를 묻는 거잖아. 우리 애, 당신이 임신하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학원 강사 일 언제까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더 성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 존경받는 남편의 좋은 아빠가 되려면 지금보다 더 성공해야 할 것 같더라.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시간 죽일 때가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나 그동안 당신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아? 미안. 나도 그림 그리면서 예술을 하겠다고 당장 일 때려치우기는 했는데 막막하기만 하더라고. 당장 성공할 수 있는 재능도 아닌데 언제까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빚지고 남자 새끼가 한량처럼 지내야 하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날 세운 말들 하고 술 마시고 못난 모습 보였던 거야. 내가 정말 쓰레기였던 거 사과할게. 그런 거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그런 말 듣고도 이해 못할 사람이야? 그냥 나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딱히 이룬 거 없는 남자라고 여겨지고 싶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붙인 돈은 양육비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미안해서 주는 돈이니까 편안하게 써. 산후조리원 갈 수 있으면 꼭 가고. 할 말은 그게 다야? 나 당선된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일이랑 예술이랑 병행할 수 없다고 고집 부렸던 것도 사과할게. 당신이 산 증인인데 내가 무슨 말을 또 하겠어. 남편의 사과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얘기를 들으니 이혼을 결심했던 마음이 누그러져 결국 마음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엄마에게도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고 그 자존심 강하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할 정도였으니 어지간히 미안했나 싶더라고요. 그날로 남편은 술을 끊고 뮤즈 얘기로 여자를 그리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오히려 인터뷰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을 받게 된 저를 내조하는 사람이 되었죠. 한때는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었는데 한바탕 난리가 있고 나니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까지 많이 성장해야만 하는 모자란 부부이지만 아이 잘 기를 수 있게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자 결혼하게 된 20대 여자입니다. 당장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며 결혼은 힘들다던 남자친구를 기다렸다가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누이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요. 뻔뻔하고 이기적인 시누이를 혼내주고 사과까지 받아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나 기다려주느라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합격했으니까 떳떳하게 너랑 결혼할 수 있겠다. 오빠도 사람 참 서운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 합격하고 안 하고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빠도 공무원 말고 뭐라도 할 거고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런 문제에 집착하고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건데. 알잖아. 나 집안 맞으라 동생들까지 책임질 일 많은 상황인 거. 대기업 문 두드리다가 계속 실패하다가 가족들이 공무원이라도 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였고,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 인정하는 떳떳한 결혼하려면 어떻게든 합격했었어야 했거든. 오빠가 가족을 꼭 책임져야 할 입장인 건 아니잖아. 대학도 장학금 받고 갔고 과외 알바로 동생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빠 돌아가시고부터는 내가 가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무슨 사정인지 아니까 오빠가 동생분들 도와주는 문제는 내가 터치 안 할게. 이미 약속했었던 상황이니까 이것도 괜히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너 볼 면목이 없다. 고마워.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는 동생을 2명이나 더 두고 있었는데 동생들은 남자친구와는 달리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방님 쪽과 달리 시누이 쪽은 처음 만나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아 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식사 자리를 갖는 내내 절 쏘아붙이는 듯한 시선이 착각이 아님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빠랑 결혼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사람 보는 눈이 옛날부터 좀 별로라 걱정이 되네요. 빙빙 돌리지 마시고 단도직입으로 말해주세요.
식사 자리 내내 저 마음에 안 드는 티 내시던데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앞으로 계속 지낼 사이인데 솔직하면 좋죠. 터놓고 말씀해 주셔야 저도 듣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요. 솔직히 오늘 식사 자리부터 좀 실망스러웠는데요. 비싼 호텔이라든가 비싼 맛집이면 그래도 좀 신경 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기껏해야 한식이라니 그게 뭔가 싶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한식 고른 건 제가 아닌데요. 남편이랑 다 같이 합의해서 결정한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 게 지금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든지 미리 예약을 잡아두든지 해서 비싸고 좋은 곳으로 해주셨어야죠. 그래야 제가 SNS에 올리든지 말든지 자랑이라도 하지. 사진도 안 이쁘게 나오는 곳에서 무슨 음식 대접을 하겠다고 야단이신지.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좋은 곳 가고 싶다고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그깟 음식 비싼 거 못 먹었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래요?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직구로 던지세요. 아가씨가 원하시는 게 대체 뭔지 알아야 제가 앞으로 비위를 맞추든지 하죠. 오빠 말로는 새언니 집이 아주 잘 산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하나 싶어서 좀 많이 실망스럽고 그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서운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럼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아가씨도 성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비싸고 좋은 거 못 먹어서 툴툴거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집안 풍족한 거랑 아가씨한테 돈 많이 써야 하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애초에 신호 오빠가 그곳 예약 잡은 건데요. 그러니까 신우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둘 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솔직히 오빠 집안 지원 혼자 다 받으면서 장남이라고 공부 편하게 했거든요. 좋은 대학 간 덕에 대기업이라도 가나 싶더니 연달아 미끄러지더니 한다는 게 고작 공무원이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유학 가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는데 저로서는 듣지 못했었던 이야기인지라 당장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 가족들이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 될 사람에게나 제게 많은 것을 대놓고 요구하려는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오빠, 아가씨 말이야. 유학 가고 싶었는데 오빠 때문에 못 갔다는 게 사실이야? 아, 민지가 너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 걔 진짜 안 되겠네? 오빠 공부시키려고 집안 사람들이 다 지원하고 자기가 희생한 것처럼 말하시더라고. 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 앞으로 아가씨 대하는 태도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걔가 알다시피 좀 철도 덜 들고 특이한 애야. 그래서 나 대학 갈 당시만 해도 음악하고 싶다. 미술하고 싶다. 맨날 진로를 바꿔댔어. 엄마도 그런 애한테 투자하느니 나한테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학원 보내준 것뿐이야. 애당초 유학 갈 실력도 안 되는 애였는데 뭘. 뭐야 그런 거였어? 그럼 아가씨가 그렇게 피해의식 가지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 내 말이 나 취준생일 때 1차 통과하고 2차 면접 있을 때 면접관 상대해달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고 나 알아서 하라던 애야. 말만 들으면 아주 지가 너처럼 나 공부하도록 전적으로 도와준 줄 알겠다. 어떡하지? 가족 될 사이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싫다. 나 뻔뻔한 사람들하고 애당초 결이 잘 안 맞는 거 오빠도 알지? 그냥 상대하지 않는 게 최고야. 걔는 상대해주면 자기 말이 맞는 줄 알고 더 날뛰는 타입이라서. 당시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가뜩이나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시누이 때문에 머리 아프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의 조언을 따르려고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새언니 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빠가 좋은 대학 간 것부터 그나마 공무원이나마 합격한 것까지 제 지분이 상당하다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결혼식 준비로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새언니 결혼식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왜 마음대로 정하시냐 이거죠.
따지고 보면 새언니 결혼식을 누릴 지분이 저한테도 상당히 있는 셈인데. 죄송하지만 어른들이랑 상의해서 정한 거니까 아가씨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한테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면 저 좀 많이 황당한데요? 아가씨 유학 갈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이미 신우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그래놓고 희생했다고 뭐라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결혼식 어디에서 열릴지 참견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가족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럴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언니 사람 성질 긁는 재주가 있으시네?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후회 안 하시죠? 뭐 어쩌실 건데요? 좋게 말을 해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결혼식 날 그렇다고 깽판 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뭐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보기나 하세요. 초조해 하시면서요. 신우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기보다는 걱정이 되었는데요. 결혼식을 치르는 당일까지도 별말 않고 얌전히 있길래 괜찮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신우이 나름대로는 제게 거창하게 복수를 했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신혼여행 때 괜히 너 기분 잡칠까봐 말 안 했었던 일이 있는데 언젠간 어차피 알게 될 것 같아서 말할게. 뭐길래 미리부터 사람 겁을 줘? 설마 이미 결혼 한번 해본 적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 나보다는 내 동생 문제인데 축의금 말이야.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와서 봉투에 3,000원만 담고 갔었더라고. 그거 발견하고 나서 너한테는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 뭐? 아가씨 진짜 제정신 아니시다. 아무리 나나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한 번인 결혼식에 그런 장난을 쳐? 안 그래도 내가 따졌더니 네가 한 일 생각하면 이것도 나름 수위 조절한 거라더라. 나는 아가씨가 유학 못 간 일로 오빠한테 이상한 피해의식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짚었을 뿐인데? 물론 나도 다 그거 얘기했지. 너 공부 못하지 않았냐고. 어차피 잘하지도 않았었다고. 그랬더니 유학 갈 수 있을 형편이었으면 열심히 했을 거라고 빽빽 소리 지르면서 말도 안 통하더라. 조만간 너한테도 또 난리 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락받지 마.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려라. 응? 그래도 앞으로 쭉 볼 사이인데 뭘 차단까지 하고. 또 내가 연락 피하면 정말 겁먹은 줄 알고 더 의기양양해질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신경 쓰지 말고 지켜보고나 있어. 나중에 쌈나면 내 편 들어주고. 나야 뭐 항상 네 편이지. 남편에게 신우이의 개념 없는 행각을 듣고 나니 이걸 이대로 넘어가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도저히 사고방식부터가 비상식이라 이해가 가지도 않았죠. 새언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연락 한 번을 안 하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걱정했잖아요. 오빠랑 다투고 이혼이라도 하는 건가 생각 들 정도였다니까요. 할 말은 그것뿐이에요? 아, 맞다.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하셔서 기대했었는데 음식 맛이 영 별로던데요? 역시 저랑 상의하는 게 좋을 뻔했죠? 그래도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닌 음식이라 3,000원 낸 거야?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와서? 제가 친구가 많은 걸 어떡하겠어요. 평소에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산 덕분이죠 뭐. 그 친구들이 너가 이렇게 인성파탄 난 애인 거 아는지 모르겠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 3,000원 축의금 내는 애라는 거 알면 당장 손절하고 싶을 것 같은데? 평생 한 번뿐일지 앞으로도 수없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이미 다 양해 구해뒀는데요. 끼리끼리라더니 딱 맞는 말이네. 어쨌거나 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잘 알겠다. 자꾸 반말하지 말지? 아까부터 참고 있으니까 자꾸 말이 짧네? 그리고 누구처럼 친구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너 언젠가는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네가 뭐 어쩔 건데? 그건 나도 알려줄 수 없지. 기대나 하고 있으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와는 아예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신우이가 도중에라도 사과한다면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질 않으니 결국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벼르고만 있기를 한 1년쯤 지나자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지 얘 결혼식 한다고 그러네?
넌 당연히 불참할 거지? 내가 왜 불참하겠어. 하나뿐인 시누이인데 당연히 참여해야지.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 건 기억 안 나? 당연히 너 기분 나쁜 상태일 거로 생각했지. 오빠,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아가씨 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가족끼리 여행 갈 때 내 것만 쏙 빼놓고 먹을 거 사왔던 거 기억하지? 음식 주문할 때도 내 것만 빼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사소하게 골탕 먹인 거. 그것도 나 죄다 참았었다. 묶어서 한 번에 갚아주려고 그랬었던 거야. 나야 뭐 네가 그동안 당한 거 아니까 말릴 생각은 없지. 나 때문에 유학을 못 간다니 많으니 헛소리하는 것부터 솔직히 나도 많이 참았잖아. 그런데 뭐 생각해 둔 거라도 있어? 아가씨가 나보고 친구도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 했었거든. 솔직히 나도 당한 게 결혼식이니까 친구들 불러서 똑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네.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이자 더해서 동창회 정도면 적절하지 않으려나. 솔직히 내 동생이지만 진짜 그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릴 것 같다. 나는 무조건 찬성. 고마워 오빠. 내 편 들어줘서. 민지 때문에 화났는데도 걔 용돈 계속 챙겨주라고 하고 결혼 비용도 도와준 속 넓은 사람이 너잖아. 충분히 편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평소 워낙 뻔뻔하고 이기적이었던 시누이였던지라 남편은 저의 계획을 아예 말릴 생각도 없어 보이더군요. 저는 결국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시누이의 결혼식 날 동창회도 열고 거하게 배도 채우기로 했죠. 이 모든 것이 시누이의 동의를 얻은 거라고 말을 해두자 동창들도 선뜻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새언니,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뿐인 결혼식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전 기껏해야 아는 친구들 부른 게 단데 어떻게 동창회를 열 수가 있냐고요. 어머나 아가씨.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거 이자까지 더한 건데 뭐 불만이라도? 워낙에 아가씨가 계산 따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남편 때문에 유학 못 갔다느니 뭐니 하면서 악착같이 계산하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굴려고요. 내가 앞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러시면 정말로 후회하실 텐데. 까진 몇 푼 안 받아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저는. 인생 살면서 돈 때문에 후회할 일이 어느 쪽이 많을까요? 당장 아가씨 받는 용돈만 하더라도 어머님이 넉넉하게 주시고 있죠? 어머님이 그러실 수 있는 이유가 뭐 같아요? 설마 제 용돈 챙겨주는 게 새언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용돈만이겠어요? 이번에 결혼식 비용부터 예단비까지도 제가 다 드린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거 변호사 고용해서 작정하고 한번 돌려받아 드릴까요? 저는 정말 그런 줄은 몰랐어요. 챙겨주신 줄 알았으면 저도 새언니한테 좋게 대했을 텐데. 대체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돈 있고 없고 문제로 가족 사이에 싸우고 불화 생겨서 말 많아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요. 아가씨가 물론 오빠한테 불만 많은 거 알겠고 저도 그 심정 이해는 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상관도 없는 저한테 괜히 트집 잡고 서운하게 대하셨잖아요. 가족들끼리 놀러 갈 때도 일부러 제 것만 안 챙기고 빠뜨린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죠? 아, 그만하세요, 제발. 자꾸 저 비참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제가 멍청하고 괜한 트집 잡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제발요. 전 아가씨 멍청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서운한 것들 괜히 담아만 두면 더 크게 터질 뿐이잖아요. 결혼식 날짜만 손꼽아 기다린 제가 할 말은 아니다 싶지만 사실 오빠가 새언니 처음 보여줬을 때 너무 예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왠지 오빠가 꿀리는 것 같아서 막 화나기도 하고요. 저 선 잘 넘는 또라이인 거 아시죠? 마음이랑 다르게 자꾸 말이 멋대로 튀어나가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제가 미안해요, 새언니. 당장 우리 사이가 회복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 정말로 앞으로는 새언니한테 잘할게요. 제가 그동안 무례하고 못된 행동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의 결혼식에서 동창회를 열어 통쾌하게 복수를 해줬는데 덤으로 신우이의 본심과 사과의 말 또한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돈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간 시누이를 그래도 물질적으로 도와줬었던 덕분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자 제게 받은 것들이 너무 미안하다며 돌려주겠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의 본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 사이에 돈으로 인해 얼굴 붉힐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니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화 같았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32살 여성입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현재 서울에서 자그마한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고 1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왜 영화 같았냐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기억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제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제가 괴로워했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부터 이혼할 때까지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난 분이셨거든요. 마치 자기 아들 주변, 그러니까 제 전 남편 주변에 얼쩡거리는 여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달까요? 그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답니다. 물론 이혼하면서 통쾌하게 복수하고 받을 거 받고 나와서 더 이상의 미움도 미련도 없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큰 마음 먹고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내 딸, 내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별말 없으셔? 왜? 아무 말 없던데? 자기가 인사드릴 때 너무 긴장했던 거 아니야? 아직도 여운이 남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니가 나 쳐다보시는 눈빛이 별로 안 좋으셨거든. 아닌데? 아무 말 없었는데 자기가 괜히 긴장해서 그렇게 느낀 걸 거야. 아니야. 사실 나 그날 화장실 다녀오면서 들었다고. 호영 언니한테 하는 얘기. 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회사 다니면서 얼굴 하나 반반한 거 믿고 설친다고. 모아둔 돈이나 있겠냐고 하셨어. 에이, 설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라니까. 그때 괜히 뚱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찍힌 거 아닌가 싶어.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나 엄마가 그랬다 해도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랑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자주 찾아뵈면 좀 좋아하시겠지? 그럼 자주 보면 익숙해지니까 금방 좋아하실 거야. 알겠어. 노력해볼게. 저는 남편과 업무로 만난 케이스예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 졸업 후 커피 유통회사에서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업무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위아래로 쳐다보기 바쁘셨고 저는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계속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뵈면 좀 달라질까 싶어 주말마다 인사도 드리러 가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남편 통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거나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제 이름 대신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는 행동도 하셨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고 황당한 마음에 싫은 소리는 못하고 남편에게 화풀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결혼 전에 겪은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얘, 너 집에 있니? 네. 오늘 병원 갔다가 집에서 조금 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넌 참 팔자도 좋구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데 그럴 때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원. 어머니,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해주세요. 아이 낳고 금방 복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요. 퍽이나 그러겠다. 잘난 우리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 네가 집에서 커피 시켜 먹고 밥 시켜 먹고 다 축내고 있잖니? 그런 게 아닌데요. 어머니 저 서운해지려고 해요. 엄마, 뭐야 갑자기? 이 사람 임신했잖아. 그만 좀 해. 아이고 유별나다. 지 마누라는 끔찍하게 챙기지 아주. 네 엄마나 그렇게 신경 써봐라. 밥이나 축내는 년 뭐가 좋다고. 엄마, 말이 심하네?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해? 내 아이 임신한 사람이야. 엄마 손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안정 취해야 하는데 왜 그래? 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너무 없지. 어머니, 저 진짜 서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제 탓만 하세요? 그리고 돈 축내는 년이라뇨? 저 그이가 주는 돈 안 쓰고 제 돈 쓰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냐?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거사.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제 부모님은 왜 들먹거리세요? 뭐만 하면 제 탓에 제 부모님 들먹이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어머니도 며느리 입장이셨을 텐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엄마 그만해. 당신도 그만해 좀. 자기야,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자꾸 내 탓을 해? 그만하라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중립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홀몸도 아닌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냐고. 당신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알겠는데 나도 피곤하다고. 그럼 나는 누구랑 말해? 누구한테 터놓고 이야기하냐고. 또 그런다 또.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분명히 피임하자고 했지. 자리 잡고 가지자고 했잖아. 왜 사람을 고생시키냐고. 딱 한 번 실수했다 그래. 나도 예민하니까 괜히 싸우지 말지. 응? 너무 스트레스 받는단 말야.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먹는 것도 차별하시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정말 당신이나 어머니나 너무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지치고 업무에 지장이 생겨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며 대놓고 지적질 하시는 건 물론이고 임신한 몸인데도 옛날 이야기 들먹거리며 은근히 집안일을 시키기고 했고요. 그리고 하도 동네 어르신들께 제 흉을 보고 다니고 대놓고 제 흉도 보셔서 저도 모르게 전화하거나 대화할 때 녹음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면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겠거니 하고요. 그러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퇴근하고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야, 너 어디야?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이제 연락 받고 가고 있어요. 아휴, 속 터져서. 너는 뭐 하는 앤데 이제야 오는 거야. 내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이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골절되었다고만 들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고를 당한 거 자체가 심각한 거지. 넌 애가 왜 이렇게 굼떠?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어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왜 저 때문인데요? 그이 사고 난 게 제 탓이라고요? 그럼 네 탓이지.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사고 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뭘 어찌한 것도 아닌데 왜 제 탓만 하시냐고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너 그냥 병원 오지 마라. 네? 너 때문에 사고 났는데 내 아들 상태 더 나빠질라. 너 그냥 집에나 있어. 우리 아들 살려내. 어머니, 저도 호균 씨 상태를 봐야 상황 판단을 하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이 못 배워먹은 년아.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럼 너 보고 뭐라 하지 누구 탓을 해? 병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하, 진짜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뭘 어째? 병원 근처에 오지도 마. 부정 타서 내 아들 잘못 될라.
얌전히 집에 짜져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고 난 이유가 저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며 몰아세우셨어요. 임신 중기로 넘어가니 배도 많이 나오고 몸이 무거워졌는데 배뭉침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다리 수술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해야 해서 거의 3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고 매일같이 연락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일삼으셨죠.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되었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집안 대 끊기게 할 거냐는 말은 기본이었고요. 애 낳은 거나 다름없어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 쓸데없이 돈만 축낸다며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멍청하고 모자란 며느리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셨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몸, 쓸데없는 년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생겼죠. 남편이라는 놈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아픈 다리 핑계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응원이나 도움 따위는 기대하기 어려웠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니, 당신도 들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난리쳐야 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와이프 편 들어주면서 괜찮냐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도 저도 아닌 태도던데.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 내가 중간을 지켜야지. 당신이 지킬 거야? 무슨 소린데? 내가 누구 편 들어주면 분위기가 뭐가 되겠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속상하게. 그럼 불평을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 신경 쓰이게 진짜. 그래, 말을 말자. 저는 싸울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계획적인 임신은 아니었지만 막상 아이를 잃고 나니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머릿속만 복잡하더군요. 신경안정제나 소화제 여러 약들을 먹어야 했고 그 약에 의존해서 폐인처럼 지내는데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오고 있었고 망설이다가 이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연락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의 전 부인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김지수예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세요? 네? 다짜고짜 무슨 소리세요? 당신 누구예요? 아,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호균 씨의 두 번째 전처 박경아라고 합니다. 네? 박경아요? 남편 전 여자친구 이름인데. 어떻게 절 아시네요. 그나저나 시어머니한테 몹쓸 짓 당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번째 전처라고요? 우리 그이가 결혼했었어요? 네, 했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왔지만요. 정말 황당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쵸? 어이없고 황당하죠? 그래도 그쪽은 똑똑해 보이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뭐? 절 아세요? 어떤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진실에 놀랄 수도 있으니 잘 따라와요. 제가 복수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난 뒤 깊은 고뇌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결혼 이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지금까지 숨겨온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하더라고요. 화도 났지만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싶은 찰나 전 부인이 알려준 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당연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부랴부랴 변호사도 선임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건질까 싶어 시어머니가 계실 땐 무조건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연히 저를 붙잡기 바빴고 어떻게든 저를 다시 돌려 세우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다던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저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흥청망청 쓰느라 가진 게 없었고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주느라 전 재산을 탈탈 털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내가 왜? 난 더 이상 자기랑 할 말 없어.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세아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침착해지면 안 될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동안 너한테 죄를 저질렀으니 금방 풀리진 않겠지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이미 이혼 판결 나고 위자료랑 다 받았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저한테 할 말이 남아 있어요? 아, 준 돈 다시 뺏으려고요? 아니, 그게 우리도 생활이라는 걸 해야 하잖니? 그런데 단 한 푼도 없는데. 그걸 제가 왜 신경 써요? 알아서 하셔야지. 잘난 아드님 대기업 다니는데 두세 달만 일하면 금방 돈 버는데 왜 저한테 빌 붙으시려고 하세요? 야,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 미친놈아. 네 마누라가 아이 잃고 제정신 아닐 때 넌 뭐 했냐? 네 엄마랑 하하호 웃고 다녔지?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게 남편으로서 할 짓이냐? 아니, 그건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닥쳐. 어쩔 수 없긴 뭐가? 네 마누라가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나 몰라라 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 머저리야? 그래도 머저리는 좀 아니지 않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머저리라니. 어머니도 좀 정신 차리세요. 아, 이혼했으니까 이제 가족 아니네요. 아줌마, 저한테 뭐라 할 권리 없거든요?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요. 아직 할 말 있어요. 아줌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사기죄로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라고요. 아니,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으면 자식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지. 아줌마가 유별나니까 그럴 정신도 없었겠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닥치세요, 너는. 네 엄마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 입을 꼬매버릴까 보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야. 아가, 이러지 말고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지수야. 제발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니, 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말 뭘로 들었대? 난 할 말 없고 들을 말도 없어요. 그럼 난 이만. 그렇게 1년 반의 제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고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걸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제 주변엔 얼씬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공감이 되셨나요? 제 나이가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후회 없이 살려고요. 이혼한 경험으로 인해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들어갔네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제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많은 공감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 전공을 살려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 막 취직해 강사 생활을 시작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던 선배 강사였고 자주 어울려 놀며 자연스레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죠. 결혼도 연애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하느라 25살이 되던 해 봄에 했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이 태어났고 출산을 기점으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과의 불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출세에 눈이 멀고 말았죠. 저희가 서울 강북 지역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목동에 위치한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게 화근이었죠. 저야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했기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의 불화에도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던 건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 딸처럼 생각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말 모녀지간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외모도 닮았고 사이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고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잠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경란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 요양원 직원입니다. 혹시 권 옴부님과 어떤 관계시죠? 제 시어머니였어요. 지금은 이혼해서 남남이지만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아드님이 계시긴 한데 연락이 도무지 안 돼서요. 그런데요? 저한테 어떻게 연락하신 거죠? 글쎄, 할머님이 김경란 씨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만 중얼중얼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를 해보긴 했는데 치매 환자 같으세요. 본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저 김경란 씨랑 휴대폰 번호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치매요? 지금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입수하신 것도 저희가 길거리에서 발견했어요. 출장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합천 쪽 지났는데 거기 시골길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네? 합천이요? 경남 합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합천에 있는 보람 요양원이에요. 죄송하지만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가족분들께 인계를 해드려야 하지만 아무래도 안 좋게 되신 것 같아서. 누가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요? 네, 종종 어르신들 이런 경우 있는데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요. 어머어머, 기가 막혀라. 죄송하지만 당장 내려갈 수는 없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바로 갈 테니 혹시 어머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내일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어머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 남편에게 확인차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지만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를 길거리에 버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게 맞다면 전 남편은 매질을 당해도 싼 놈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려장이란요. 말이나 됩니까? 당신 바빠? 어라? 당신이 어쩐 일이야? 나랑 이혼하더니 내 생각이라도 났나 봐. 시답자는 농담할 시간 없어.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거참, 싱겁긴. 물어볼 게 뭔데? 나 바쁘니까 빨리 말해. 말 계속 이어나갈 생각도 없어.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셔? 엄마? 뭐 예전처럼 잘 지내시지. 식당 일도 하시고 알아서 잘 지내셔. 네가 걱정할 건 아닌데. 아, 그래? 그년이랑은 어떻게 살림 좀 차리셨나? 네가 수월하게 이혼해 준 덕분에 얼마 전에 결혼식 올리고 잘 살고 있다. 어머님 집에서 나온 거야? 신혼집 새로 마련했겠네? 그렇지. 야, 근데 뭘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너 진짜 나한테 미련 있냐? 미친 새끼. 야, 너 사실대로 말해. 어머님 어쩐 거야? 뭘 어째 말했잖아. 잘 계시다고. 너 내가 모르고 연락한 거 같니? 내가 할 일 없어서 너 뭐하고 사나 궁금해서 그래서 연락한 것 같아? 뭐? 당신이 어디다가 어머니 버리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요양원이라면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 길거리 떠들고 있던 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너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하니깐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 글쎄? 엄마랑 연락해 본 지 오래돼서.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사람이냐? 그래, 내가 엄마 버렸다. 왜? 네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인데.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아들이나 잘 돌보면서 살아. 알겠어? 어이가 없다 진짜. 어떻게 널 낳아준 엄마를 버리니?
일단 어머니 내가 모시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차피 넌 같이 살 생각 없잖아. 그래, 나도 이제는 팔자 피고 살아야지. 치매 걸린 엄마 뒤치다꺼리 하려고 내가 출세길에 뛰어든 줄 알아? 그렇다고 엄마를 버리냐고. 이 파렴치한 놈아. 자기가 내 입장 돼봐. 이 세상 사람들 다 너 같은 줄 알아? 착한 척 좀 그만해. 당신이랑 더 할 말 없다. 어머니 내가 모시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도 그게 좋잖아. 아이씨 어쩌라고. 네가 주워다 키우던가. 이제 그런 사람 난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귀찮게 하지 말고. 너 살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부쩍이나 야윈 몸에 생기 없는 얼굴. 항상 멋부리고 다니셨던 분인데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터라 기억이 온전치 못하셨습니다. 일부 기억을 갖고 계시긴 했는지 다행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엄마와 딸처럼 지냈던 그 행복했던 순간이 잠시나마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 죽겠다는 듯이 왜 이제야 왔냐며 제 손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김포집으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저를 보고 친정엄마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으셨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니 남편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시어머니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생활할 당시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제가 좋아하고 의지하던 분이었죠. 친정엄마와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함께 모시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엄마, 치매 걸린 전씨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대. 어이구 영훈이, 학원 잘 다녀왔어? 엄마 형들 교재 사러 서점에 왔다가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그래? 엄마, 오면서 붕어빵 사다 주세요. 왜? 붕어빵이 먹고 싶니? 할머니가 먹고 싶대. 외할머니는 잠시 시장 가셨어. 나랑 할머니랑 놀고 있어. 영훈아, 할머니 지금 들어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 그렇다고 영훈이랑 어머님만 두고 나가면 어떡해 해. 아휴, 사돈이 영훈이 끼고 안 놔주잖니. 그리고 둘이 잘 놀아. 사돈이 영훈이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그래? 그건 다행이네. 혹시 어머니 뭐 차도는 없으셔? 중증이라고는 해도 기억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하던데. 글쎄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먼저 자기가 아는 척하지 않을까? 그건 그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셔야 하는데. 다음 주에 치매 재활센터 가야 해. 내가 그날 일이 있는데 어떡한다니? 걱정하지 마. 영훈이랑 셋이 다녀오면 돼. 할머니 학교 가야 해요? 응.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셔서 우리 영훈이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공부하러 가시는 거야. 우리 영훈이도 같이 가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뒤로는 제 삶은 더 바빠졌어요. 남들은 치매 환자 돌보면서 산다는 게 내 인생은 반쯤 포기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시거나 저희를 괴롭히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뜨개질을 하시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놀아주시기도 했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지극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수시로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치매 클리닉, 치매 재활센터 등 안 다니는 곳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세가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뭐라도 해보자 싶은 심산이었죠.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이라는 놈은 내연녀와 새로운 신혼집으로 이사했다며 SNS에 자랑글을 올리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내연녀 뒤 좀 캐보느라 SNS 팔로우를 맺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보일 줄 누가 알았겠나요? 마치 저 보라는 듯이 집이며 가구며 온갖 명품을 자랑질해대는데 참 보기 역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아가, 오늘 늦니? 영훈아, 엄마한테 그게 말이 뭐야? 애미야, 내가 휴대폰이 없어서 영훈이 거로 빌려서 하는 거다. 나 지금은 제정신이야.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왜 너를 못 알아보니? 사실 너 보기 민망해서 일부러 아른 채 안 한 적도 있어. 정말 면목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혼했어도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잖아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며느리가 훨씬 낫구나.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어. 그나저나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정신일 때 이야기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치매다 보니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니? 그러다 보니 재산 정리를 좀 해두려고. 제정신일 때 조치 다 해놨으니까 조만간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어머니, 재산 정리라뇨. 어디 멀리 떠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서운해요. 이 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겠니? 계속 너랑 사돈한테 신세 질 바엔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 요양원 가서 조용히 살다 가련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아무튼 예전에 소개해줬던 김 변호사 알지? 아마 내일 연락 갈 거다. 상속 때문에 연락하는 거니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도 잘 받고.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정신줄 단단히 붙잡고 계세요. 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환이한테는 나 정신 돌아온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자식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더 이상 뭣도 아니야. 날 버리고 간 그 순간부터 모든 인연은 끝났어. 아무튼 조심해서 들어오거라.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유산을 넘겨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두셨어요. 본인이 제정신일 때 모든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두셨고 증인들도 세워두시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전 남편과 내연녀, 그년놈들이 어떻게 알고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원래는 자기들 몫이니 돌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당신한테도 재산 상속해준다고 했다며. 그게 왜? 뭐가 잘못됐어? 어머, 언니 정말 뻔뻔하다. 이혼한 지가 5년째인데 이제 와서 한몫 챙기려고? 어머니가 강남 건물 우리 주신 거 모르지? 야, 너는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골빈년이 뭘 안다고 깝죽거려? 뭐? 골빈년? 오빠, 언니가 나보고 골빈년이래. 말은 가려서 해. 너한테는 내연녀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사랑하는 와이프거든. 아이고, 그놈의 와이프. 그래, 강남 건물 받았으면 됐지. 나한테 뭐 볼 일 있어서 그래? 네가 재산 상속 받는 게 이상해서. 원래 다 내 건데 너한테 준다는 게 의아하거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게 인정이라지만 난 그러기 싫거든. 이미 법적인 절차 다 밟아서 어쩔 수 없어. 네가 뭔 자격으로. 그 강남 건물 받은 걸로 만족해라. 우리 엄만데 네가 뭔 상관이야.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너한테 재산을 넘겨. 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던가. 증인도 있고 서류 작성하실 때 본인 의지로 하신 거니까. 되게 당당하네. 너 뭘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강남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월 2천은 그냥인데. 잘났네. 아주 기분 좋겠어. 어머니가 나한테는 충주 땅 주시던데? 진짜 거지 같은 거 받았구나. 그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네 인생이 딱 그 정도라는 이야기야. 누구 인생이 거지 같은지는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시골 땅? 난 완전 개꿀인데. 고마워. 반응이 왜 이래? 이게 누굴 바보로 아나? 강남이랑 시골 땅이랑 같냐? 주제 파악 좀 해. 어쨌든 엄마 요양원에 모신다며? 그건 아주 잘 생각했다. 네가 얼마나 가난했어. 닥쳐. 이거 다 어머님 뜻이야. 내가 너 후회의 짓 하지 말랬지? 그 강남 건물? 지금 실컷 좋아해라.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자고. 내가 바라는 바야. 답장하기도 귀찮으니까 꺼져줄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주시고는 고향 땅에 있는 요양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찾아뵙기로 하고 좋은 곳에 좋은 시설에 모시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시골 땅은 알고 보니 아주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언젠가 재개발될 거라는 믿음으로 조금씩 사모으신 땅이었지만 위치가 정말 깡시골이었어요. 반면에 남편이 상속받은 건물은 한 달에 월세만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강남 건물은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남편이 싸놓은 똥 치우느라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상속받아 월세로 메꾸면 된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그 건물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학원도 차리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 심산이었는지 거액을 대출받아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듯이 은행 이자 갚아나가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어렵사리 차린 학원은 학생도 없고 경쟁 학원에서 소문도 안 좋게 내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워졌거든요. 반면에 제가 상속받은 땅은 어머님의 바램처럼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대형 관광단지, 카지노, 호텔, 골프장 등이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32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저에게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며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야, 너 보상금 받았다며? 응, 받았지. 근데 왜? 왜긴, 그거 원래 내가 받을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놔.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건데 네가 뭔데 달라 하냐? 그래서 못 주겠다 이거야? 내가 양보했으면 일부분은 떼서 줘야지.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해? 너 기억 안 나? 상속받을 때 각서 쓴 거? 각서라니? 하긴 돈에 눈 멀어서 그 각서가 뭔지도 모르고 막 써댔겠지. 아니, 그게 뭔데? 재산 상속 이후에 서로의 재산을 탐내면 보상금 개념으로 5억 지급해야 하는 거 몰라? 뭐? 5억? 이게 어디서 구라야? 구라는 김 변호사님한테 원본 있으니까 네가 가서 직접 보든가. 너 그때 인감 찍고 지장 찍고 다 했어. 네, 내가 그랬다고? 그래, 네가 하지 그럼 누가 해? 그나저나 그 강남 건물은 어쩌고 나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해? 설마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니지? 네가 알 바 아니야. 신경 꺼라. 누가 신경 쓴대? 내 돈 탐내지 말라는 소리야. 한 번만 더 돈 달라는 소리 하면 너 말하는 횟수마다 5억씩 달라고 청구해버린다? 법적 효력 있는 서류인 거 알지? 이런 젠장. 너 일부러 노린 거지? 어? 우리 엄마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니 버린 게 누군데? 너도 네 자식 낳으면 꼭 똑같이 대우받길 바랄게. 알겠지? 야, 야. 그렇게 완전히 처지가 뒤바뀐 전 남편은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저러면 무슨 소용일까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았고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줄 대로 줘버렸는데 뭐가 더 욕심이 나는지. 저는 어머니 덕분에 30억이 넘는 큰돈이 생겼고 김포빌라 생활을 청산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재테크 목적으로 집도 한 채 더 사두었고 아이 앞으로 적금도 들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큰돈을 만져보게 돼서 아직도 안이 벙벙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베풀면서 살면 되는 거겠죠? 이혼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한테서는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온답니다. 차단해도 번호를 바꿔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접근금지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거든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찾아뵈며 돌봐드리고 있어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영상통화도 하시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이게 다 그동안 잘 버텨온 덕분인 것 같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다면 아마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했던 그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겨우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친정엄마와 아들 녀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